니코 곤잘레스의 큰 단점인 것 같아. 경기 리딩이 안 돼. 흐름 파악을 못함. 이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장을 딱 가보면요. 경기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선수들이 이제 저 어태킹 서드에서 1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저 뒤에 센터 서클 인근에서 이제 공을 배급해주는 선수는 어디가 잘 효과적으로 공격이 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 된대. 이래서 이런 이제 후방에서 이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선수들이 대단한 거야. 맨시티에는 그런 선수들이 2명이 있거든요. 맨시티에서는 후방에서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선수가 2명 있어. 이거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데르송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은 이제 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맨시티 턴 상황에서는요, 에데르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봐요. 앞서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올라와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 이 정도 올라와요. 맨시티가 어태킹 서드에서 이제 여기서 공격을 풀어나가잖아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요. 왜냐면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의 공격이 효과적이고 어떤 선수의 폼이 좋은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에데르송은 이제 팀을 나간 상황이고, 지금 현재에서는 후방에서 이제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나 이제 로드리가 있고 디아스가 있어요. 디아스 이제 여기서 뛰건 여기서 뛰건 디아스가 있어요. 이래서 디아스가 공을 잡았을 때는 때로는 홀딩 미드필더를 건너뛰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바로 공을 이제 전달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끔 간헐적으로는 사이드 체인지도 한 번씩 시도를 해주죠. 경기 흐름을 딱 보니까 도쿠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도쿠에게 연결을 시켜준다라거나, 물론 어제는 사비뉴가 나왔지만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가 사이드 체인지를 사비뉴에게 시도해주지는 않았죠. 어쨌든 도쿠가 있었거나 아니면 마르무시가 이제 마르무시의 돌파가 약간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디아스는 홀딩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아요. 여기 로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니까. 낮고 빠르게 그냥 일단 누군가 한 명 거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을 시켜줘 버리는 편이에요. 이래서 디아스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필요한 선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인 방어도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서도. 그리고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있죠. 하프턴. 곤잘레스의 하프턴은 계속 말씀드리죠. 단점으로 또 이제 하프턴. 왜냐면은 이게 안 좋은 선수들은요, 이 능력이 좋지 않으면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어요. 왜냐면은 볼 처리가, 그러니까 볼 방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압박을 조금이라도 걸면은 이제 실수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상대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로드리한테는 좀 압박을 안 걸어. 왜냐하면 하프턴이 너무나 빠르니까, 볼 방출이 굉장히 빠르니까 압박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미 절로 가 있거든요. 공이 그 손해거든요. 로드리가 공을 잡았을 때는요, 오히려 상대 선수들은 다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니코 곤잘레스로 이제 선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작하죠. 이거는 뭐 그 맨유전 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맨시티 선수들도 어지간해서는 이제 홀딩 미드필더에게 이제 압박을 걸진 않는데, 이를테면은 아스날 상대로는 이제 홀딩 미드필더에게 압박을 안 걸어요. 진짜 자살행위거든요. 수비맨디라든지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프턴이 좋은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에게 이제 자리를 비우고 압박을 시도한다? 이건 그냥 자살행위예요. 공간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하프턴이 좋지 못한 선수라서 볼 방출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이제 그것도 1, 2초 정도 차이밖에 되진 않지만은 빠르고 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1, 2초는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가르테에게 이제 가했었던 압박을 통해서 맨시티가 결국에는 그 압박을 성공시키고 득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을 이제 한번 연출을 시켜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브렌트포드도 이래서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됐다, 스타트하자 해서 압박을 정말 강하게 걸게 됩니다. 니코 곤잘레스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작은 실수들은 좀 있긴 했지만서도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뭐 어디냐, 천만 다행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펩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해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펩이 언급했다시피 코바시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부상 중이라 곤잘레스가 나오는 거다. 부상이 없었으면 코바시치가 나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나코전에서의 그 곤잘레스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비판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에 대한 연장선상의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던 건데, 펩은 이제 코바시치가 우선이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해줬죠. 코바시치가 돌아오면은 코바시치가 우선일 거다라는 걸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근데 그게 있어요. 누군가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바시치도 하프턴이 별로 안 좋은 선수인 건 맞잖냐. 코바시치는요, 드리블로 풀어요.
압박을요. 드리블이 좋은 선수라서 드리블로 볼음발을 하는 아주 이제 독특한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통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 이 선수에게 압박 걸어버리면요 드리블로 그냥 돌파 시도해버려요. 이래서 그냥 저기 어태킹 서드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로드리는 이제 공을 전달시키는 방식이다라면은 코바시치는 그냥 몸이 가버려요. 몸이 가서 짧은 패스를 활용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주는, 볼을 배급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하게 성향이 달라요. 확실히 로드리랑 코바시치는. 그래서 이제 그 니코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만의 이제 특성이나 개성들을 펩이 어느 정도는 좀 발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코바시치만큼 드리블이 유려하지도 않고 로드리만큼 이제 턴이 좋지도 못한 선수라서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지난 시즌에 겨울에 니코 곤잘레스를 영입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가 무엇을 잘하냐 라는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나 통계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영상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볼 리커버리 수치가 매우 탁월하더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프리메라 리가에서 볼 리커버리 수치가 1위이더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선수는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펩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로드리랑 교체되었을 때 뭐 공격 전개는 뭐 매끄럽진 않았을지언정 수비는 그래도 잘해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필립스가 리즈에 있었을 때는 수비 가담을 또 적극적으로 해줬었잖아요.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리커버리를 성공한 다음에 롱패스를 활용해서 이제 트랜지션을 시도를 해줬었던 이제 그런 선수였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억 속의 필립스는 쓰레기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리즈 시절에 말 그대로 이제 리즈 시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니코 곤잘레스를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롱패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선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밑에 지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센터하프와 약간 동일선상에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제 채택한다라면은 압박이 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 더 비거리가 긴 롱패스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어렴풋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셋 중에 하나거든, 탈압박은요.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볼을 방출하던가 드리블로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내려와서 압박이 없는 지점까지 이제 브레이킹 플레이를 한 뒤에 롱패스를 활용하던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니코 곤잘레스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브레이킹 플레이를 통해서 롱패스를 활용하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니코 처음 올 때보다 많이 개선되었네요.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프턴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래도 후반기쯤 되면은 그래도 1인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번에도 뭐 좀 약간 자잘한 실수들은 있긴 했지만서도, 그리고 공격 전개가 뭐 영 전혀 풀리진 않았지만서도, 사실 이거는 또 레인도르스가 적절하게 이제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못한 탓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니코 곤잘레스가 나왔을 때는 레인도르스보다는 셰르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뛰기에는. 물론 이제 셰르키는 레인도르스만큼의 활동량을 가진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공간 점유 능력도 탁월하고 좁은 공간에서 볼 받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이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진 않아.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은 레인도르스는 또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녔거든,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거다. 왜냐면은 니코 곤잘레스는 패스를 빠르게 방출해 줄 줄 아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앞선의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은 이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벅차는 선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나아. 그런 선수랑 호흡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셰르키가 조금 더 니코 곤잘레스의 패스를 잘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레인더러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레인더러스는 확실히 로드리처럼 빠르게 이제 상황을 캐치해서 빠르게 방출하는 선수랑 합을 맞춰야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레인더러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선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선수가 이제 뒤에 있다라면은 이 선수한테는 패스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지. 왜냐면 상황을 캐치를 못하니까. 애초에 니코 곤잘레스처럼. 곤잘레스의 방향적으로 하프턴이 좋아지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오른쪽에서 공을 받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줘요. 왼쪽에서 볼을 받잖아요. 왼쪽으로 줘요. 물론 이제 왼쪽에서 공을 받았을 때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턴을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이래서 공간을 파악하는 이런 시도들을 했었어요. 이 하프턴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무엇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시야의 방향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공을 보는 게 아니고, 공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터치하는 시점에서 이제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1, 2, 3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곤잘레스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이제 스텝이 좀 많이 늘어나죠. 이래서 이제 압박이 들어올 때는 턴을 못 가져가고 그냥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방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번에도 근데 보니까 압박이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시야가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더라고.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땅만 봤거든, 공 확인하느라고. 터치에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바르샤 출신이면은 우리가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이 선수가 터치에 대한 기본기는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는 전제하에 있어야 돼. 왜냐면 바르샤 출신이니까. 바르샤는 터치와 패스와 턴, 터치, 턴, 패스 위주로 가르치는 클럽이니까요. 아카데미를, 라마시아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예요. 가르치니까는 하잖아요.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